안녕하세요. 나는 학점으로 대학 간다 5.0 대입 전형 소개를 맡은 대구여자고등학교 교사 장은길입니다. 네, 드디어 나는 학점으로 대학 간다 5.0 다섯 번째 책이 나왔네요. 아마 영상이 여러 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강사가 뭔 말하든 필요한 화면을 잠깐 스탑하시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서 표가 좀 많습니다. 그 표가 많을 때 제가 표 설명을 하나하나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표를 잠시 스톱하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은 원칙적으로 이 책자와 함께 보도록 제작됐거든요. 책자가 있는 분들은 책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대입 전형의 이해. 물론 이제 타이틀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대입 전형의 이해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정시 선발 비율 한번 보고 갈게요. 2020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지금 예비 고3이 2024학년도니까 쭉 꾸준하게 수시는 전반적으로 증가를 해왔고요. 정시는 줄여져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표에 그 밑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능,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해 보시면 수도권 지역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 비해서 수능 전형이 많죠. 단일 전형으로, 그죠?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학생부 종합이나 수능에 비해서 교과 전형이 월등히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은 14.9, 이것도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지역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10%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기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지 원래는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원래 이게 거의 한 50%, 50% 됐는데 31%를 줄어든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정시 전형, 수능 정시 전형이 제일 37.8%를 제일 많습니다. 수도권 전반으로 봐도 수능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고요. 비수도권으로 오면은 이제 정시 수능 전형이 10%밖에 안 돼요. 대신 학생부 교과가 월등히 많고 학생부 종합이 그 다음을 읽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시면 우리 대구 경북권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60%, 59.5다, 그죠? 학생부 종합은 20.3%, 정시는 약 9.1%.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과 전형은 조금 작고, 대신 이제 학종 전형이나 수능 전형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고2가 올라가거나 또는 뭐 고3이 되는 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소를 반드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냐면 수시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면 정시 추가 모집 절대 지원 불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을 최초 합격은 떨어졌지만 추가 합격 대상자로 연락이 왔는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에 등록을 못한 채로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생은 수시 합격생일까요, 아닐까요? 합격생입니다. 자기가 전화를 못 받아서 직접 대학에 등록을 못했더라도 합격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학생은 합격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해도 포기를 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봤을 때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 대입을 가는 게 2025학년도입니다. 아직 2025 대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현재 발표된 2024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은 보셨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로 간소화가 됐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2022년도부터 실제 대입 전형이 서로 간소화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2024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요. 학생부에서 반영 항목도 축소됩니다. 아울러 지적균형과 기회기준 같은 사회통합 전형이 더 확대되었고,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 작년 9월 달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약학 그리고 간호기술 같은 경우는 의무 선발 비율, 그 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에 반영되는, 대입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좀 줄었다 그랬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상경력과 학생부 3번 항목인 수상경력과 7번 항목인 독서활동은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자, 그렇지만 수상과 독서가 대입의 미반영이라 그래서 학교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독서 활동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수상 경력이 직접적으로 대입에 반영되지 않지만 그 수상을 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 묻어날 수가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고요. 독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량적인 독서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지 창체활동 특기사항이나 과세특 그리고 행동특심 조합보기 같은 경우에 독서활동이 묻어나는 독서활동과 연계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대입 공정성 강화반에 따라서 많은 학생 과목이 축소됐지만 그래도 축소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와 같은 창체 특기사항과 과목별 세분의 특기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글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정규 창체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실제 특기사항 미기재가 2019학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내 봉사활동이 시간이 이제 반영이 되고요. 아울러 봉사활동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행동특심 및 종합의견에 그 활동을 적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진로활동은 700자 그대로 유지되고요.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미반영된다고 하지만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드러나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 학생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4학년도 기준의 대입 전형 일정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중반에 있습니다. 이게 9월 모의평가, 평가원을 출제하는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일주일 뒤에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성적은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 본인의 수능 성적을 가늠해서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12월 15일 날, 그러니까 수능 성적 통지일이 12월 8일이니까 한 일주일 뒤부터 합격자 발표가 되어서 합격자 등록을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수시를 다 마감하는 게 12월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29일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제 정시 정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 표를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이제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만든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대입 전형 3요소를 집어넣은 건데요. 대입 전형 3요소, 그러니까 대입 전형이란 말은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방법입니다. 뽑을 때 어떤 요소를 보고 뽑느냐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비율을 조정해서 만든 게 위에 보이는 겁니다. 즉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하되 수능 최장력 기준이 들어가고요. 아울러 서류평가라는 요소들이 점점점 수도권 대학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이 주가 되면서 교과 영역을 함께 파악을 합니다. 아울러 일부 대학은 또 수능 최저가 있기도 하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 논술 역량을 기본으로 보되 교과 성적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정시 수능은 당연히 수능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2023 대입부터 서울대에서 정시 전형의 교과 영역을 평가하잖아, 그죠? 점점 학생부 영역을 조금 더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대입 전형 3요소, 학생부, 수능, 대학별 고사, 요 3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지금 표가 좀 복잡하더라도 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이 기반입니다. 뭐니 해도 내신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아도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전형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합격생 성적이 올해 합격생 성적과 굉장히 유사한 예측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교과전형으로 낸 전형들은 이 대학, 저 대학, 여러 대학 합격하는 중복 합격이 됩니다. 중복 합격되면 한 대학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하겠죠. 그러면 충원 합격생이 늘어나죠. 다른 전형에 비해서 중복 합격과 충원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서류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경북대도요. 2024학년도 지금 예비 고3부터는 교과 성적 80%에 20%의 서류평가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부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류평가는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글자를 통해서 평가한다기보다는 주로 그 학생이 이수한 교육 과정을 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교과목을 듣고 왔는가. 쉽게 말해서 교과 성적을 볼 때 300명이 기준이 되는 그런 학교에서 받는 내신 1등급과 거의 100명이 채되지 않는 학교에서 받는 내신 1등급,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듣고 받은 1등급과 전혀 전공과 관계없는 받은 1등급, 이걸 차이를 두겠다는 거죠.
서울 지역의 지역 균형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를 2022학년부터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서울대는 아직까지 교과 전형이라는 말을 붙이진 않았죠.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 전형은 각 학교에서, 각 고등학교에서 2명을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교과 성적이 기반되지 않고서는 절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학들을 쭉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지역균형 또는 학교 추천과 같은 학생부 교과전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격을 띠는 것들입니다. 대략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성격을 띠는 친구들은 좀 경쟁률이 낮은 편이죠. 네, 그리고 종합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는 결국 내가 합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으니까 합격할 것 같지 않은 학생들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교과 성적만으로는 합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본인도 학생부를 가지고 또는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해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급적이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구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본인이 물론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봐겠지만, 근데 작년에 2022학년 때 처음 이게 실시됐을 때는 학생들이 이 교과 전형의 합격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첫 해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다가요. 이제 2023학년도부터는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희 책자에 보면 각 대학의, 서울 주요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전형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전형 대학과 전형명, 그리고 전형 방법. 그러니까 전형 방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입전형 3요소가 어떻게 평가에 활용되는가. 예를 들어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70%이다. 교과 종합평가를 30등 합니다. 이 교과 종합평가는 딴 게 아니라 과목별 세특,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있는 과목별 세특의 내용을 정성평가에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수능 최장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입전형 요소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 최장의 기준은 건국대는 보지 않습니다. 추천인원, 대학별로 추천인원이 제한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국대는 졸업생만 추천 가능, 졸업생까지 추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과 졸업생. 특정 대학은 재학생만, 어떤 대학은 삼수생까지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표를 잠시 멈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글씨가 작아졌는데 한 화면에 다 넣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부터 쭉 홍익대까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균형 전형을 전형 방법과 수능 최장의 기준과 추천 인원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전년도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본인에게 본인이 관심 있는 전형이 어떤 게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하는 이 의무화가 작년 9월 달에 발표가 돼서 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의치 한 약대 같은 경우는 40%, 간호학과는 30% 선발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착각하시는 부분이 선발에 40, 30 넣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입학하는 인원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하다가 해당 지역 대학에서 해당 과에서 40% 자체를 선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선발 인원을 처음에 40% 딱 뽑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입학한 인원이 40%이면 된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40%를 의치한 약에서 다 넘겼고요. 뭐 조금 인근에 있는 부산 경남권 같은 경우는 40이 아니라 거의 80% 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 관계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좀 많이 뽑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울러 이게 이제 조금 바뀌는 게요. 2022학년도 중학생 신입생부터는 단순히 고등학교만 그 지역에 있는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이제 이 전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살짝 아래쪽에 내려와서 비수도권 내려와서 다니면 이 전형에 지금은 되지만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즉 원래 중학교 들어간 친구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사실. 예를 들어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의 의치한의학관의 의치한의학학 간호학과에 지역인재로 지원하고 싶다 하면 중학교 때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비수도권에만 있으면 되고 고등학교를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지역 거점 대학, 그 지역대학과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의 전형 요소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이거 전부 다 우리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인 대학들이죠. 경북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의 교과 평가가 80%에다가 서류 평가가 20% 들어갑니다. 이 서류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뭐 구체적인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교과목 이수를 본다. 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2023학년도부터 3합 6, 7, 8에서 2합 5, 6, 7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의대 치대 같은 경우도 이제 3합 4이다가 이제 3합 3이다가 의대는 3합 3, 이제 치의에는 결국 이제 3합 4가 됩니다. 꼭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의의 치의에는요 국수, 미 포함, 과탄 포함 3합 5가 아니라 3합 4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말씀드리고요. 자, 계명대나 영남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학과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다양하니까요. 꼭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국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자, 부산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80에 학업 역량 평가 20. 마치 이거 경북대 20%처럼 제가 부산대 이제 대입 재정 시행 계획을 찾아보니까 저 학업 역량 평가는 교육 과정 이수를 보겠다. 그러니까 경북대와 부산대가 비슷하게 교과 전형에서 20%를 정성 평가하되 그 정성 평가의 대상은 해당 교육과정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수되는가를 보겠다. 어떤 교과목을 들었는지를 보겠다. 뭐 그런 내용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건 한번 잠깐 그 슬라이드를, 화면을 스탑시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우선 교과 성적이 기본. 그죠? 무엇보다 해당 대학의 합격 입시 결과를 보고 그 정도 내신 등급이 돼야 된다. 우리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 나오는 70% 컷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해당 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해야 되고, 아울러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3합 6인지, 2합 5인지, 3개 과목을 봐야 되는지, 2개 과목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강점을 가진 과목에 대해 집중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요구하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꼭 노력을 좀 집중해야 되고요. 뭐 1, 2학년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수능이 중요하구나 확인해야 됩니다. 아울러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 흔히 뭐 내신 성적이 2.5, 3.3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교과 성적을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방법에 따른 성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 입시 기록과에 따라서 합격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별 전형 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 나의 합격 예측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성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입니다. 대입적법 포털 어디가입니다. 어디가에서 어딘가로 잘못되어 있는데 어디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당연히 이제 가입하시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대학 학과 전형 메뉴에서 학과 정보에 일반 대학에 본인이 궁금한 대학과 학과명을 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경북대 경영을 쳤죠. 경북대 경영을 치면 경영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경북대학교에서 개설된 학과는 다 나옵니다. 또는 관련 학과도 다 뜹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를 딱 눌러보니까 이렇게 딱 뜹니다. 글씨가 좀 작죠. 좀 작은데 좀 잘 이렇게 보시고요. 수시 전형이 굉장히 많죠. 그 많은 데를 쭉 보시다 보면 저 왼쪽에는 수시가 되어 있고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 충원 인원, 경쟁률 다 있고요.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저 환산 등급. 환산 점수는 저게 바로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근데 실제 고3이 되어서 해당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과 성적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저 환산 점수를 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대략적으로 환산 등급이 3점 얼마다, 3점이다, 3점이다. 저기 70% 컷이란 말은 해당 모집 단위, 해당 학과의 정원의 인원을 100%로 나눴을 때 70%.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70등, 10명이다 하면 7등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70% 정도면 해당 대학의 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경북대학교는 전형이 좀 많아서 이렇게 정시 화면도 다시 또 뜨더라고요. 정시로 들어가시면 저 정시가의 수능 일반 전형에 쭉 보시면 환산 점수 말고요. 마찬가지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분위를 보시면 국어, 수학, 탐구, 표기율 있죠.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치는 모의고사 성적에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나오는데 단순히 등급만 보고 나는 몇 등급이야 이렇게 하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조금 바꿔야 돼요. 본인의 성적에 100분위 점수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점수는 해당 과목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점수입니다. 해당 과목이 어려우면 표준점수의 만점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100분위 점수는 뭐냐면 해당 시험을 친 전체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놓은 겁니다. 시험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나의 객관적인 상대적 위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해도 항상 이 수능 점수를 공개할 때는 표준 점수나 등급이 아니라 100분위 점수로 공개합니다. 물론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점수가 모르는 나 입장에서는 100분위 점수로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에 100분위 점수를 보고 여기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있는 100분위 점수를 예를 들어 지금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대입 21과에 국어는 80%, 수학은 77%, 탐구 73, 이렇게 쭉 또 대략 평균 정도 나오는. 그래서 대략 영어는 4등급 정도. 이런 정도의 등급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정도. 그러고서 가늠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뭐냐면 제일 메뉴바에 대입정보센터에 대학별 입시 정보에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학과를 구체적으로 봤지만 대학 전체의 전형을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경북대를 예를 들어 입력했을 때 경북대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 교과, 수능 위주 세 가지 전형에 대한 구체적 입시 결과가 전형 방법과 입시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누르면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금 딱 검색을 한 경북대입니다. 그래서 글씨 좀 작지만 50% 컷, 70% 컷을 보면 대략적으로 요 등급 정도면 갈 수 있겠군. 물론 수능을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분위 점수가 또 나오겠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해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고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겠습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실 1시간 내도록 설명해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선발한다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원래부터 지금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건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없어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생의 역량을 정성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등급의 학생이 합격했다 안 했다 이걸만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는 되겠네 안 되겠네 예측 가능성이 아까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굉장히 떨어지죠. 교과 성적 봅니다. 교과 성적 보고요. 교과 성적 플러스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참여도, 성실도 이런 걸 평가한다. 그리고 2021학년도 대입부터 블라인드 서류가 되었습니다. 서류 블라인드로 해서 해당 학생이 어떤 대학, 어떤 지역 출신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느 지역의 어느 대학교 출신이다는 소위 말하는 후광 효과는 이제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교육과정 편제표가 함께 대학에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 유형이구나, 소위 말하는 국제고구나, 외고구나, 과고구나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고끼리는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서류만 평가하는 전형과 면접을 평가하는 면접도 있는 전형으로 좀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제 책자에 보시면 이렇게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요소, 전형 방법, 전형 수능 최장기 기준 유무, 서류 평가 수를 함께 옮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네오르네상스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를 100% 그러니까 서류만 보시고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30%의 면접과 1단계 성적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되고 얼추 보시다시피 지금 수능 최장기 기준이 잘 없죠. 아까 교과 전형이 많았지만 그래서 실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 5개 대학을 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서울 지역 대학에서는 수능 최장기 기준을 잘 안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거. 수능여대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 이화여대는 이렇게 수능 최장기 기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서류평가 여세대는 조금 뒤에 말씀 다시 드릴게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도요. 경북대 정도 그리고 지역 일부 대학의 일부 학과 정도에서만 수능 최장력 기준 요구하지 수능 최장력 기준이 거의 없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부터요.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는 지금 1단계 학생부 100이 되고 2단계 면접 없잖아. 그죠? 대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저 학생부 전형 학생부 100을 보는데 저 학생부 100에 학업 성취도, 다시 말해 교과 성적은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경북대 입학처에서는 발표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정말 교과 전형과 달리 교과 성적 보지 않고 학생부에 5번에 창체활동 특기사항, 6번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8번에 행동특식 및 종합의견, 학교생활 기록부에 정말 글자로 된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겠다. 단 수능 최장력 기준은 보겠다. 이렇게 발표했으니까요. 꼭 기억되기 바랍니다. 한동대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부산대, 우리 아래 지역에 있는 부산대, 부경대, 충남대, 충북대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가는 거니까 한번 쭉 전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2월,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2022년도니까요. 올해 2월 달에 이 5개 대학,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 대학에서, 이 5개 대학에서 학종 평가 요석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원래 2018년도에 이 5개 대학과 서울여대가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 그리고 평가 세부 내용을 발표했었는데요. 올 2월 달에 다시 이걸 업데이트해서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게 바로 이게 크게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되고, 그 학업 역량 아래 또 다른 평가 항목으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진로 역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라는 게 성적입니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리고 공동체 역량의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주주, 리더십 이런 걸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있었던 4가지 평가 요소고요. 지금 바뀐 게 이 3가지입니다. 아마 이 5개 대학은 2024학년도 예비 고3부터는 이렇게 평가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바뀐 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원래 왼쪽에서 인성과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학생이 학교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본다. 그래서 그때도 공동체 역량, 공동체란 말이 자주 언급됐었거든요. 그게 바뀌었고요. 전공 적합성을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진로 역량으로 바꾸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조금 진로 탐색 경험으로 포괄적으로 바꿨다. 탐구 활동보다는 전반적인 학생의 역량을 보는 탐구력으로 바꿨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책자에는 평가 요소 그리고 평가 항목,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이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 평가 내용 이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지 참 막막한데요. 요렇게 대학에서는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밝혀준 거거든요. 소위 말해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말이 들었던 이유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다. 그에 대한 반론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도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평가 요소에 따라 그 해당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그 점수화 시켜서 발표는 안 합니다. 네, 사실 그걸 해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A라는 대학의 가라는 모집 단위, 각과에서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했더니 전체 100점 만점에 몇 점이 합격했습니다라고 해주면 그래도 좀 좋겠는데, 물론 그것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학별로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각 평가 요소마다 몇 % 정도 반영됩니다. 요거는 평가 알려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정 대학에 몇 점이다라는 걸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몇 점 받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밝혀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평가 세부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참고하면 좋겠다. 저는 이 평가 요소를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숫자 평가, 다른 하나는 글자 평가. 예를 들어 학업 성취도하고 그 다음에 진로 영향의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요 2가지는 사실은 해당 과목을 들으면서 본인이 받은 성적이죠. 성적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업 태도와 의지, 그리고 탐구력, 그리고 전공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은 해당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얼마만큼 본인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했고, 자발적으로 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구체적 산출물을 만들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본인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만큼 고등학교 때 충분히 미리 선제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공동체 영역 같은 경우는 정말 학생부에서 글자로 나타내는 곳곳이 전부 다 평가 대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공동체 영역을 봉사활동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수업 중에 나타나는 모습,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에 나타나는 모습, 학급의 자치활동이나 재경활동에 나타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요,
정말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정말 그 학생부의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협업했고 이 리더십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정성평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준다는 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잘 적어주기 힘들거든요. 아니 안 적어줍니다. 단 정말 학생이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태도라든지 학교 행사라든지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뭔가 선생님들이 달라지는 그 평가가 학생부에 있는 그런 모습을 진짜 보게 되거든요. 자, 이런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대학 알림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각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빈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위에 이제 꼭 대학의 서열을 이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선호도를 제가 대충 놓은 겁니다. 꼭 이걸 가지고 대학의 서열화했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대학의 선호도를 봤을 때, 자, 보시는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는 전공적합성이란 말도 잘 안 씁니다. 연세대는 썼지만 이들 대학은 전공적합성 또는 진로 영향으로 바꾸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점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학업 능력, 평소에 보이는 공부하는 능력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를 굉장히 좀 많이 봐요. 그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과목별 세분화의 특기사항에서 해당 과목의 성격, 해당 과목에서 추구하는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제대로 듣고 그 수업을 통해서 알았던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이 더 뭔가를 알고 싶어서 했던 활동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해서 그 직업과 관련되는 내용만 열심히 연관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과목의 특성에 맞는 노력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 대학들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진로 탐색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학업 능력을 보는 것 같다. 물론 뭐 교과 성적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그 중앙대부터 숙명여대 같은까지는 아예 전공적합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퍼센트가 학업 영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많죠. 오히려 이런 대학은 학업 영역도 보지만 이 대학에 해당 모집 단위에 오기 위해서 또는 관련된 내용을 얼마만큼 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실제 활동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겠다. 합격생들의 실제 그 결과를 봐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우리 지역의 대학 그리고 부산 부경대 같은 경우도 대학 그 위에 있는 중앙대부터 숙명여대와 큰 차이가 없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또는 진로 영역을 비슷하게 보거나 약간 더 보는 경향이 있죠, 그죠? 자, 그런 모습을 갖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뭐 그 다음에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뭐 이제 진로 역량으로 이름을 바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전형이라는 이름이 이제 2024학년부터는 CAU, 이게 중앙대거든요. 융합인재로 바뀌고 탐구형 인재는 CAU 탐구형 인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대학도 있다. 그리고 밑에는 한양대입니다. 저희 책자를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요, 그 구체적인 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 책자도 실어놨는데요.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이제 발표한 2023 전형 대비 학종 가이드북에서는요, 지리교육과와 바이오 환경과학 학생을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은 지리교육과는 이게 좀 책자를 통해 보시고요. 바이오 환경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거니까요. 동국대학교 학종 가이드북을 봐도 있습니다. 자, 지원자 A, B, C 3명을 제시하거든요. A는 아마 상위 5%니까 최초 합격한 학생이고요. B는 상위 10%니까 1단계 합격했고 큰 무리가 없다면 이제 2단계 면접을 또 잘 봐서 이제 합격했을 것 같고, C는 상위 80%니까 1단계 자체도 불합격이었습니다. 자, 전체 성적은 큰 차이 없습니다. 2.68, 2.39, 2.64. 그다음에 이 주요라는 말은 이제 주로 말하는 기초 관련 교과목들을 말한 것 같고요. 그 밑에 전공 관련 교과목들을 보시면 지원자 A가 2.76, B가 1.84, C가 2.92. A가요 상위 5% 들었지만 지원자 B보다 전공 관련 교과목 성적은 더 안 좋아요, 사실은. 그죠?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과가 바이오 환경과학과입니다. 바이오 환경과학과는 우리 그냥 바이오니까 생명과학 중요하겠죠. 생명과학 중요해요. 생명과학도 중요한데요. 실제 이과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바이오는 과목을 보면요, 생명과학도 있지만 생각보다 화학 관련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원자 C는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로 들었죠. 이 부분이 사실은 화학 과목을 안 들었다는 건 분명히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면 A와 B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도 충실히 들었고 관련해서 화학 과목도 진로 선택인 2 과목까지 충분히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실제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했다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A, B, C 학생에 대해서 매우 우수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특히 A 학생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하다. 이 동국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보고 특히 지원 동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평가 요소에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는 말을 표현을 진로활동 특기사항이나 또는 과세특 이런 데서 드러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특히 A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부터 환경공학,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고 환경영향평가사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진로 탐구활동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러니까 과세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정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잘 드러났다는 거죠. 글자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독서나 행동특색 및 적어보기에도 학업에 대한 성취욕이 높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전공적합성, 그렇죠. 전공적합성이 매우 높다는 건 어떤 걸로 알 수 있다?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학과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걸 다 유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인성, 사회성, 공동체 영향 부분이 있죠. 환경정화 위주의 봉사활동 수행. 사실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게 좀 다양화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외부 봉사, 소위 말해 개인이 직접 계획했던 봉사는 지금 대입이 반영 안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좀 찾아보고 특히 재활용 이 분리수거하는 이쪽 부분이 학교마다 사실 잘 안 될 거거든요. 이쪽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보여주면 이 환경정화 활동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지속되는 활동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학급 임원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임원으로서만 역할이 아니라 임원으로서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학교 행사에서 그런 모습은 아마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런 모습들은 잘 캐치하시고 적어 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5.0 감개무량합니다. 5.0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1.0부터 이 책자 작업에 참여했었는데 5.0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대입이라는 길고 아주 쉽지 않은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 같아요. 뭔가 급해서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도 많고 반면에 또 뭔가 이게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성취를 다 이루는 학생도 많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겸손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그렇지만 조금씩 성공 경험을 가지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말고요. 이제 강의가 또 있으니까요. 해당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 뭐죠? 네.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재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말이 이제 조금은 이렇게 서두가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학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좀 제 강의 잘 들어주시고 반복해서 봐서 꼭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